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닌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죠. 하지만 정말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고정관념을 뒤집어보는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고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인기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봐도 주인공은 늘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고 파티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행복의 상징처럼 그려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 인기를 끌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성공의 지표일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끝없는 욕망과 공망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봤어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죠. 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면 더 좋은 모델이 나오고 승진을 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되죠. 이런 무한 반복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고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적극적인 선택이었죠. 그는 사회생활이 우리의 지성을 흐리게 만든다고 주장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맞추려다 보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고 회사에서 회의하고 집에 와서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 진짜 자신만의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을까요? 언제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분석해볼 시간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지성 발달의 필수 조건이라고 봤던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마음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평소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 수 있고 복잡한 개념들을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통찰력이 생겨나죠. 시끄러운 카페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깊은 이해가 조용한 공간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현대사회는 정말 복잡합니다. SNS에서는 끊임없이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니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고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길을 무작정 걸어가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를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카페를 찾아가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특별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진정한 혁신과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길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남들 눈치 보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관심사를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창작 활동을 하면서 풍부한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자신만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독과 고립을 구분하는 겁니다. 고립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선택적 고독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돼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상대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표면적인 대화가 아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창의성 관점에서도 고독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나 발명가들을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조용한 공간에서 태어나죠. 브레인스토밍이나 회의실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보다 혼자 산책하다가 떠오르는 영감이 훨씬 독창적일 때가 많습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순수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독을 선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외롭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교적인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혼자 있으면 자신의 부족한 면과도 직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로 시간을 때우지 못하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기 성찰은 때로 불편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천재들이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혼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 시간에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고 하죠. 작가 버지니아 울프도 런던의 시끄러운 거리를 떠나 조용한 시골 별장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며 깊은 사색에 잠겼어요. 그의 규칙적인 산책은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할 정도였죠. 현대의 성공한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생각하는 주간을 가집니다. 완전히 혼자서 책을 읽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그는 모든 회의와 약속을 취소하고 오직 사색에만 전념해요. 워렌 버핏도 오마하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혼자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기업 보고서를 읽고 분석하면서 최선의 투자 기회를 찾아내죠. 이들에게 고독은 성공의 비밀 무기인 셈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혼자 긴 산책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들은 모두 그의 고독한 사색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조용한 순간에 탄생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고독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거예요.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공간에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외부의 자극 없이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정말 특별해요. 그동안 놓쳤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고,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죠. 이런 사회적 압박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마음도 리셋할 기회를 줘야 해요. 고독한 시간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자아 인식 능력도 더 높아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보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SNS에 올릴 만한 화려한 순간들보다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죠. 또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집중력은 현대 사회에서 정말 귀한 능력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자극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고독을 통해 기른 집중력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진정한 지혜는 고독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역량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지만 독창적인 사고와 깊은 통찰력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의 전환이 혁신적인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판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시선에 구속받지 않고 순수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독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닙니다. 적절한 사회적 관계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고독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혼자 있어야 하는지, 언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할 때는 고독을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발전시킬 때는 협력을 구하는 거죠.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알고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아는 지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을 때 조용히 책을 읽거나 모든 사람이 파티에 가고 있을 때 혼자 산책을 나서는 선택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어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고독을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강점이고 약점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에요. 진정한 성장은 조용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깊은 통찰력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생겨납니다. 당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서 진정한 지혜와 창의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